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 정복도 곧 끝이 보이네요. 오늘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로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기록할 땐 영상은 잠시 멈추는 거 알죠? 설명하는 글을 쓰기 앞서 여러분이 설명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메뉴일 것이다. 첫 번째로 떡볶이이다. 떡볶이는 떡에 고추장과 어묵 등의 재료를 넣고 끓인 것이다. 라면, 치즈 등을 넣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피자이다. 피자는 밀가루로 만든 도우 위에 토마토, 고기, 햄 등의 재료를 얹고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운 음식이다. 세 번째는 치킨이 있다. 치킨은 닭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것이다. 그냥 먹기도 하고 양념을 겉에 발라 먹기도 한다. 나는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참 행복하다. 자, 어떤 방식이죠? 열거입니다. 네, 각각을 나열하여 설명한 열거 설명 방식이죠. 이제 교과서 110쪽을 펴고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 세우기 단계를 공부하겠습니다. 1단계, 설명 대상 정하기. 2단계, 설명 내용과 방법 정하기. 마지막으로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요리로 치면 메뉴와 요리 방법을 정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중요한 단계죠. 자, 그럼 먼저 메뉴에 해당되는 설명 대상을 정해볼까요? 설명 대상은 막연한 것보단 내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관심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알려주고 싶은 것,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등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 고르면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마치 새로운 옷을 입고 온 친구를 봤을 때처럼요. 그럼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코로나와 독감입니다. 엑소와 방탄소년단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야구와 축구입니다. 네, 어떤 대상이든 좋아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면 됩니다. 그럼 다음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방법을 정해서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저는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며 둘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설명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구와 축구의 비슷한 점과 각기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와 대조입니다. 계획 세우기의 마지막 단계는 글 쓸 재료를 구하는 자료 수집입니다. 설명할 글의 내용에 맞춰 수집할 자료를 알아봅니다. 설명할 글의 내용은 야구와 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수집할 내용은 경기 장소와 경기 도구, 또 경기 규칙 등입니다. 어디에서 수집할 건가요? 우선 스포츠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고 제가 소속된 유소년 야구단과 축구교실 코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백과사전도 찾아보려고 해요. 네, 기대할게요. 근데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첫째,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돼요. 요즘 검색 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활용하고 싶을 땐 꼭 출처를 밝혀야 해요.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저작권과 관련 깊으니 조심합니다. 계획 세우고 글을 쓸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뼈대를 만들 거예요. 즉,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그에 어울리는 틀을 그리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른 설명 방법에 맞게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적어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려고 정했다면 비교와 대조의 틀을,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기로 정했다면 열거의 틀을 고르고 정리하면 될 거예요. 어울리는 틀을 골랐다면 이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야구와 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 틀을 골랐습니다. 네, 잘 골랐군요. 공통점은 어디에 정리할까요?
가운데 야구와 축구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에 공통점을 적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어디에 정리할까요? 겹쳐지지 않은 부분, 즉 각각 야구와 축구로 나뉘은 곳에 적으면 됩니다. 네,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훌륭해요. 반면 열거로 설명할 경우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개를 나열해 정리하는 이 틀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각각의 근거를 나열하는 열거 방법이라서 여기에 정리했어요. 칸이 작으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니 좀 더 크게 그리면 좋겠네요.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혼자 추측하거나 주장하는 말도 설명하는 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교과서 113쪽을 펴고 설명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글쓰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공유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목을 꼭 씁니다. 문단을 나눠서 써요. 설명을 충분히 적어야 해요. 설명 방법이 잘 드러나게 적어야 해요. 네, 훌륭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글이 아직 낯선 친구들도 있으니 예시 하나 보고 쓰도록 할게요. 글을 쓸 때 참고한 책이나 영상이 있다면 글 마지막에 출처도 꼭 적어주세요. 자, 설명하는 글을 다 썼다면 잘 썼는지 검토해 봅시다. 쓴 글을 다시 읽고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해 보세요. 고쳤을 부분은 없을까?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썼을까? 정확하지 않을 정보는 없겠지? 추측이나 주장하는 개인적인 내용을 쓰진 않았을까? 검토를 마쳤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며 내가 설명한 글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의견을 들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며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입니다. 땡땡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돼. 추측하는 말이나 땡땡하는 말도 설명하는 글에는 어울리지 않아. 읽는 사람이 뿅뿅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해. 뿅뿅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 오늘도 3개 미만이면 저녁은 굶는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Apple bull, cat dog, elephant fish, gorilla hat, igloo jacket, kangaroo, lion